재작년에 시작을 22년도에 시작을 해서 구매 대행을 매출 1억까지 달성을 해보고 4분기만 놓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엄청 매출액만. 매출액이요? 이거는 제가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솔직하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아빈입니다. 오늘은 새로 만난 대표님이 계신데 바로 인터뷰를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또 여기까지 멀리서 동대문까지 와주신 대표님인데요. 작은 성공님이라고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제가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작은성공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작은성공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지금 온라인으로 물건 파는 셀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유튜브 채널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구대 쪽으로 이제 교육도 하시고 직접 하셨던 경험도 있다고 저희는 들었거든요. 네. 해구대를 이제 왜 시작하게 되셨는지 살짝 계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계기요. 제가 취업을 되게 늦게 한 편이거든요. 92년생인데, 근데 이제 한국 나이로 30살에 취업을 했어요. 저는 취업하면 이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제 월급을 딱 받아 보니까, 제 동기는 2억에 산 집이 8억이 됐다는데, 저는 300만 원, 400만 원 받아서 이게 어떻게 저걸 살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진짜 큰일 났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업으로 쇼핑몰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럼 구매 대행이라는 걸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혹시 1년 기준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재작년에 시작을 22년도에 시작을 해서 구매 대행을 매출 1억까지 달성을 해보고 4분기만 놓고 보면 20억은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매출액 기준입니다. 그냥 매출액. 그래도 엄청 매출액만. 매출액 20억이요? 구매 대행은 매출액 20억. 구매 대행만이 아니라 저는 음. 거의 위탁이랑 음. 그 사입 판매가 더 많기 때문에 훨씬 오. 많기 때문에 쿠팡에서 거의 나온다는. 근데 4분기는 100% 쿠팡 매출이고요. 엄청. 있긴 있을 텐데 1, 2%라 그건 사실 체크를 안 해봤고 거기는 음. 상반기에는 네이버도 조금 같이 하긴 했었는데 네. 일단 쿠팡 위주로 좀 지금 몰아놓은 상태예요. 오, 대박이다. 지금 사업하신 거 1년, 2년 정도 안 2년 되신 됐어요. 거잖아요. 2년. 네. 제일 빠른데요? 제가 봤던 근데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성장 속도가 빠른 게 더 부럽거든요. 저는 10년 동안 천천히 성장을 한 입장이어가지고. 저는 오래 가고 싶습니다. 10년도 하셔야죠. 오랫동안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구매대행 나라가 네, 중국 구매 대행이에요. 중국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혹시 판매처는 어디다가 판매를 많이 하고 계세요? 저는 거의 쿠팡 위주였고, 지금은 중국 구매 대행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는 많이 좀 전환을 시켜서 사입이랑 위탁, 제조 이런 것들로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배송으로. 네, 이것도 거의 플랫폼은 쿠팡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잘하시는 분들은 굳이 제 걸 보고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처음 시작하시는 초심자분들한테 팁을 드리면 처음 시작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루트가 스마트 스토어 좀 한번 찍고 키워드 찍고 뭐 구매 대행 찍고 이런단 말이에요. 뭔가 키워드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요즘 가장 빠르게 매출을 내고 돈을 벌어볼 수 있는 플랫폼이 저는 쿠팡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토스랑 얼웨이즈도 잘 되고 하지만 이제 거기는 조금 상대적으로 저가형 제품에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이 잘 팔린다고 하면 중국 구매 대행이나 아니면 제가 팔고 있는 좀 객단가가 높은 물건들은 제가 해봤는데 잘은 안 팔리더라고요, 확실히. 네, 거긴 좀 저렴하게 팔아야 잘 팔리는 느낌인데 이럴 때는 키워드를 잡는데 에너지를 쓰시는 것보다 이거는 쿠팡 하시는 분들한테 아마 공통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일 것 같은데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이 저가형 상품인지 고가형 상품인지를 먼저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면 이 종이컵은 저가형 상품이죠. 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조금 싼 거 샀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옆에 있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뭔가 자기가 원하는 그 퀄리티가 안 나오면 그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금액대도 좀 비싸고 저가형 상품, 고가형 상품으로 분리를 하는데 저가형 상품을 쿠팡에서 잘 파는 방법은 정말 내가 인플루언서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해서 브랜드를 찍어내는 거 아니면 싸게 파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가격 경쟁을 붙을 수밖에 없다. 자, 고가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상품이지만 내가 상세 페이지에서 어떻게 설득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내가 노력한 거 대비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빠르게 온다. 이게 쿠팡만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온라인에서 물건 파는 게 노출, 유입, 설득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노출을 시키는 것 자체가 초보자들한테 진입장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 상위 노출 시키려면 사실 온갖 그 어뷰징 작업이 들어가도 그 빡센 키워드에서는 사실 1페이지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비하는 트래픽도 많고 광고를 키면 일단 노출을 한 번에 시켜줘요. 진짜? 한 번이 아니라 일단은 한 번 밀어줘요. 한 번은. 근데 거기서 얘가 못 버티면 뒤로 밀어내는 거지. 그러면 이걸 잘 생각을 해봤을 때 고가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세 페이지에서 설득력만 잘 갖춰놓고 같은 제품이지만 내가 이 제품과 좀 다르다는 거를 내가 설득해줄 수 있으면 광고를 켰을 때 바로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저가형 상품은 가격 욕심을 버리고 고가형 상품은 설득시키는 연습만 좀 하면 돈 버는 게 아직까진 별로 어렵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셀러분들도 그렇고 사실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의류뿐만 아니라 좀 생각보다 많은 제품을 판매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배송대행지를 못 고르겠다. 근데 저 어떻게 배송대행지를 이제 구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꿀팁이 있으신가 해가지고. 배송대행지를 고르는 꿀팁이요. 음. 이거는 제가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솔직하게. 그 배송대행지를 잘 고르는 꿀팁은 솔직히 말해서 돈을 써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배대지들이 있어서 유튜버들이 이제 홍보를 해주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럼 저도 홍보를 해준 적도 있고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몰아들여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의 퀄리티 자체가 또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계속 돌고 도는 것 같다. 아.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세네 군데 써봤는데 크게 많이 바라지 않아요, 배대지. 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들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네. 뭔가 사람이 많이 몰리면 좀 버티면 또 사람들이 나가겠지. 그러면 다시 업무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그래서 그냥 조금씩 들쑥날쑥한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소통이 잘 되느냐 뭔가 조금씩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좀 잘 케어를 해주려고 하느냐 이것만 명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구매대행이나 뭐 위탁을 하신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 다 팔고 있는 거를 우리가 갖다 파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이제 사진도 똑같고 상세 페이지도 똑같은 경우에 클릭률이나 약간 구매 전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어느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되게 뻔한 얘기인데 사실 저는 뻔한 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진짜 니즈가 뭔지를 깊게 고민을 해보려고 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 글도 좀 써보고 제가 예상했던 이런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이런 기능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좀 내가 이거 샀는데 이런 기능 좋더라 이런 식으로 쓰면 사람들이 댓글에 헛소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달아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제 그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거겠죠. 이런 것들을 뭐 다른 경쟁사들의 리뷰를 다 본다거나 거기에 소비자들이 만족한 포인트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온라인 셀러 하시는 분들은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좀 약간 대충대충 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깊게 고민해서 그 포인트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려고 하죠. 와, 그거 신기하다.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보는 거. 네, 거기다 이제 글을 써보면 사람들이 이제 피드백이 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게 내가 말한 게 그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를 어느 정도 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저희가 백날 이게 소구점이라고 제시를 해도 소비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네. 구매 전환이 안 일어나니까 저는 처음에 제품 런칭했을 때 고객들한테 전화도 좀 해봐요. 일부러. 굳이 사실 전화 걸면 10분, 20분 하소연 들어야 되는 상황도 많잖아요. 네. 그럼에도 하는 이유가 제가 제시했던 소구점과 소비자들의 그 니즈가 맞닿아 있는지를 일부러 처음에 좀 체크를 해보고 우와. 그게 간혹 안 맞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냥 이래서 샀다. 라는 의견이 많으면 저도 상세 페이지를 좀 그들한테 맞춰서 바꾸죠. 그럼 확실히 전환율이 좀 올라가요. 우와, 구매하신 분들한테 연락을 하세요? 네, 물건 사신 분들한테 대표라고 안 하고 오. 제가 이 제품 담당하는 사람인데 담당자인데 혹시 이거 물건 제가 이렇게 기획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 왜 저희 제품 선택해 주셨냐 이런 것들을 여쭤봅니다. 네. 근데 왜냐면 제가 같은 물건이어도 무조건 비싸게 팔거든요. 무조건 비싸게 파는데 왜 사셨냐 했을 때 그들만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듣고 상세 페이지에 녹여주려고 좀 노력을 하죠. 좋다. 와, 이 방법 완전 옛날 방법이긴 한데요. 아날로그 방법이긴 한데 이거 확실하긴 해. 이게 확실하더라고요. 제가 공감 해보니까. 마케팅이잖아요. 맞아요. 약간 이 구매 대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장점은 리스크가 없진 않지만 없는 축에 속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저도 완전 순전히 직장인 마인드였었고 계속 사업가 마인드로 바뀌려고 열심히 노력을 2년째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도 직장인이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잘 안 됐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되게 안 좋고 뭔가 이 리스키하다는 그 인식이 되게 강했어가지고 이 마인드를 바꾸는 게 되게 오래 걸렸는데 그 구매 대행은 제가 생각했을 때 리스크라고 할 게 거의 없다시피 해요, 사실. 그쵸. 재고를 두고 왜냐면 하는 게 재고를 아니라서. 두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중국 구매 대행의 하나의 큰 장점은 고수가 없습니다. 고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요? 제가 구매 대행으로 매출 1억 할 때 위탁 사입으로 7억 하는 것보다 한 10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들어가는 에너지가. 왜냐면 건 바이 건이고 배송 이슈가 무조건 생기고 파손되는 것도 있고 다시 반품도 좀 어렵고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공수가 저는 그냥 위탁으로 20억이 더 쉬울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중국 구매 대행으로 매출을 좀 잘 내보신 분들은 다 위탁이나 사입으로 결국에 넘어가세요. 왜냐면 내가 같은 시간을 쏟았을 때 돈 벌 수 있는 게 좀 더 적다고 느껴지시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블루오션이 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새로운 신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중국에서 계속. 네. 네, 그거를 좀 발빠르게
선점해서 좀 재미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자, 이제 단점. 단- 중국은 1년에 2번을 쉽니다. 길게 쉬잖아요. 길게 쉬어요. 이때 무조건 배송 이슈가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단점이 많고. 네. 그리고 배송 기간이 국내 배송은 내일 아니면 모레 도착인데 여기는 무조건 일주일 이상 무조건 걸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배송 관련된 CS가 무조건 인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대표님께서 쇼핑몰을 하시면서 뭔가 삶에서 지금이랑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일단은 되게 사소한 거지만 뭐 남들 밥 사주고 할 때 그 금액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줄 수 있다. 이런 것만 해도 사실 되게 큰 행복이잖아요. 사실 뭐 가족들이랑 밥 먹고 할 때도 예전에는 뭐 부모님 생신이라서 밥 사드리려고 해도 뭔가 금전적인 거 계산할 수밖에 없고 이런데 사실은 지금은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선이라서 저한테는 소비는 잘 못하겠어요. 아직도 솔직하게. 아, 그래요? 큰 소비는 잘 못하겠어요. 밥 사주는 거 약간 공감이긴 해요. 저도 옛날에 돈 없을 때는 가족끼리 뭐 밥 먹으러 가면은 이제 고기 사주기엔 조금 고기 사주고 싶은데 비싼 거는 못 사주겠는 거. 마음은 소고기 한번 사줘봐야지 해놓고서 막상 가면 이제 대중적으로 이렇게 가고 소고기 뭐 왜 이렇게 많이 드시지? 이게 뭔가 부담스럽죠. 내가 좀 덜 먹고 솔직히 진짜 있었잖아요. 맞아, 있죠. 그런 맞아요. 식으로 20대 초반에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할 때마다 요즘 맨날 행복해요. 뭔가 누군가한테 밥 마음대로 먹어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냥 이 삶 자체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걸 계속 상기시키려고 하죠. 이제 앞으로의 목표랑 방향, 올해 목표는 뭐다? 여기서 선언하고 가시죠. 올해 목표는 연매출 100억 하는 거. 올해? 네, 아, 연매출 100억. 그래서 신규법인 지금 준비하는 게 조금 미뤄져서 지금 한 달 까먹어서 지금 약간 쫄리긴 하는데 연매출 100억을 요즘 입에 달고 살거든요. 진짜? 네, 근데 아.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겠지만 연매출 100억이라는 타이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런 데서 떠들고 다니면 쪽팔려서라도 해야겠다는 그 압박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인터뷰 어떠셨는지 듣고 저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프로 방송러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키자마자 되게 밝은 모습으로 하시는 게 사업은 저렇게 프로처럼 하는 거구나. 아, 네, 좋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음. 네, 24년도에 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채널 홍보 마지막으로 한번 해야 돼요. 유튜브 작은 성공 채널에 오시면 도움을 드려볼게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스타랑 유튜브 여기다 띄워드릴 테니까 처음으로 쇼핑몰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작은 성공 대표님을 모셔봤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해주셔야 돼요. 안녕.